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8회 요양보호사 오후 시험 문제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의 뿌리, 송이쌤과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1번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외향성은 감소되지요. 의존성은 증가됩니다. 조심성은 점점 증가됩니다. 가족 내 역할은 감소됩니다. 5번 사회적 관계망은 점점 축소되겠지요. 그래서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외향성의 감소, 요거는 다른 말로 내향성의 증가, 이렇게 바꿔서 말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노년기의 특성, 심리적 특성은 특히 증가하는 나쁜 쪽은, 나쁜 거는 어떻게 된다? 나쁜 거는 증가하고 좀 좋은 것은 감소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문제 풀으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1번 야외활동 제한하면 안되고 자주 하면 좋고요. 2번 가공식품 위주 아니죠. 신선한 야채나 채소, 야채나 과일, 그리고 생선, 지중해 식단 이런 걸로 하는 게 좋다. 3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4번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 단조로운 생활, 좀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하면 좋겠죠. 2번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아니고 저강도부터 해서 고강도로 올라가는 운동을 합니다. 정답은 3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노년기에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3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거는 노인복지시설의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죠. 이곳에서 하는 일은 일자리 아니죠. 청년후견 사업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치매 노인 등록도 치매 안심센터.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조사 상관없고요.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을 제공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을 제공해 주는 노인 공동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구인 이내 시설, 구인 이내 시설을 우리가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합니다. 4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의 유형은 1번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용구라고 했나요? 복지용구라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기타 재가 급여를 말합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공급하면서 특히 복지용구를 공급한다. 그러면 기타 재가 급여입니다. 재가 급여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가 방문 요양, 그리고 방문 목욕, 그리고 방문 간호가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요것은 다 방문하는 것이고요. 또 대상자가 직접 가야 되는 것,
단기 보호 서비스와 주, 야간 보호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기타, 지금 말한 재가급여 서비스. 그래서 기타 재가급여 서비스에서 하는 일은 바로 복지연구를 취급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타 재가급여, 복지연구 이렇게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이 났네요. 그러면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다? 정답은 노인복지관이겠죠? 자, 방문. 다 요거는 재가 시설입니다. 노인요양 이거는 뭘까요? 의료 복지 시설이지요. 자, 그래서 등급 외자로 판정받았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번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자, 대상자 가래를 흡인하는 것은 의료인입니다. 2번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자, 요양보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3번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시설의 규칙이 틀렸다 하더라도 우선시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항상 개인의 선호가 더 먼저다. 4번 응급 상황에서는 응급 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요게 맞는 문항입니다.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고해야 되겠죠? 서비스 종결 아니고 뭐 한다? 보고한다. 그래서 제공 원칙 정답은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응급 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자, 동행, 대행 서비스지요. 정답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하나, 두 번째는 생활, 상담, 그 다음 세 번째는 의사소통, 도움이 있지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취청소, 주변 정돈, 취청세, 세탁. 일상은 취청세,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세탁.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11가지나 되지요. 이거는 무슨 도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하는 거 아니다. 정답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였습니다. 동행과 대행. 8번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은 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자, 신체가 밖으로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구속됐다 볼 수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켰다. 자, 필요한 약물 아니고 수면제를 많이 먹였다든지 하는 등등의 신체적 위협이 또 가해진 거죠. 그리고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단절시켰다. 자, 생존을 유지해야 되는 뭐 밥솥이라던가 냉장고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신체
신체적 학대로 봅니다. 정답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9번 방문 요양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됩니다.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정답이네요. 1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112에 신고합니다. 10번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어떻게 하자? 성적인 거 나오면 단호하게를 찾자 그랬죠. 단호하게 있나 볼까요? 자, 시설에 입소시킨다? 아니죠. 2번 큰소리로 훈계한다? 아니고요. 3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단호하게. 그쵸? 4번 신체 접촉하는 이유를 묻는다. 5번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동의로 보기 때문에 안 되죠. 정답은 3번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입니다. 11번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없지요.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아니고 3년에서 5년간입니다.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는 조세 적용되어 아니고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5번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는 장애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렇지만 교재에 보시면 산업재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다 치료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자가 유지할 수 없다면 30일 경과 후 치료받고 난 30일 경과 후에 사유가 생긴다면 해고 사유가 생긴다면 30일 경과 이후에는 뭐한다?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 조건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해고할 수 없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의 원칙에 맞는 행동은? 자, 윤리 원칙입니다. 1번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자,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대상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2번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그럴 수는 없죠. 어디 원칙에 의해서 요양보호사가 또 부당하게 어떤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네, 맞는 문항입니다. 4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을 받는다? 요거 안 받는다 그랬죠. 5번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보수교육을 계속 받아서 자기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짜증을 내며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 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자, 머리를 남자처럼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네요. 자, 요양보호사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공감해 주면 되겠죠? 지금 공감은 뭐죠? 지금 머리를 절대 자르지 않을 거고 짜증이 난 상태죠. 자,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 잘 어울린다. 지금 짜증나고 있는데 이런 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예, 뭔가 짜증난 거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질문이네요. 4번 오늘 온 미용 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요. 이건 더 화가 나겠죠. 5번 시설에서 생활하려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짜증을 내며 머리를 자르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른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선택하게 해줍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자,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가서 보호사에게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된 약을 처방받아 달라.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15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은 자, 대상자의 아들이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 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자, 뭔가 막막하다 그랬으니까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그 맞는 문항은 1번 본인 부담금을 면제 아니죠. 2번 저렴한 복중으로 판매 아니죠. 3번 가족 요양 서비스 권유 이것도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죠.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맞는 문항입니다. 5번 휠체어 대신 보행보조차를 사서 준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 제공에 있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복지, 용구, 대여나 구매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어떤 걸 이용해야 될지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16번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했습니다. 직후 초기관리법이죠. 초기관리법은 자 삐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염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삐었을 때 무조건 뭐한다? 압박. 골절이 의심된다 그러면 고정.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냉찜질. 자, 이런 단어들 안에서 골라봅니다. 1번 손상 부위의 압박. 그러면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손상 부위는 올려야 되고요. 스트레칭 하면 안 되고 고주파도 미리 3일 동안 안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광선도 아니고요. 자, 요거 꼭 암기숑 해주세요. 암기숑. 염좌 삐면 압박붕대로 감는다. 골절이 의심되면 고정한다. 요거 많이 틀리시는 건데 꼭 기억해 주세요. 삐면 압박붕대, 골절되면 고정. 이 둘 다 해야 되는 것은 냉찜질입니다. 17번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품 처리 방법입니다. 1번 대변이 묻은 하의는 소각 아니죠. 세탁하면 되겠죠. 2번 혈액이 묻은 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건 어떻게 하자 그랬죠. 찬물에 씻고 더운 물에 헹구고 그런데 삶은 다음에 하자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가래가 묻었네요. 자 체액 가래 묻은 상의는 어떻게 한다. 찬물로 세탁하고 더운 물로 헹군다. 그래서 알코올 세탁 틀렸습니다. 4번 분비물이 묻은 침구는 자 일반 세탁물과 함께 한다 아니고 따로 한다 그랬죠. 5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 네, 맞는 문항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분비물이 묻은 물품 처리 중에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최소 1일 1회 이상 닦아야 한다. 만약에 가래가 많이 분비물이 나온다면 더 자주 해도 되겠습니다.
18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자, 호흡기계는 이렇게 숨을 쉬면 기도로 호흡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섬모운동 감소 그랬는데 호흡을 들이쉬면 이 기관지에 작은 섬모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운동을 해서 그 미세먼지나 미세물질 등을 배출을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운동력이 감소된다. 그러면 기관지 내 분비물은 나이가 들수록 배출이 더 안 되면서 이렇게 분비물들이 있게 되니까 이거는 증가입니다. 자, 호흡량이 어떨까요? 마구 들어오면서 이 폐에 노화되면서 폐활량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선모가 운동을 못하니까 같이 기침을 할 수 있는 능력, 기침 반응 능력이 떨어져서 더 그 감기나 이 그 바이러스 이런 데에 더 감염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근력, 힘이 떨어지니까 힘이 떨어지니까 호흡할 때 힘들고 숨차고 폐활량 잘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 섬모 운동 감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요령 하나가 더 있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좋은 거는 감소하고 나쁜 거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증가는 무조건 지워봅니다. 그럼 감소해서 찾는데 우리가 무슨 운동, 무슨 력 그러면 뒤에는 무조건 감소, 저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음에 한번 이런 식으로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섬모운동 감소였습니다. 19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자 무슨 균? 헬리코박터균 이런 것은 위에서 유해한 이런 균이죠. 그래서 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균들이 있으면 이 위들을 다 위축시키는 그런 나쁜 균입니다. 이런 것이 원인되면 속쓰림, 상복부, 불편감이 온다 그랬는데 자 우리 속쓰림 기억나시나요? 속쓰림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감염이 돼서 속이 쓰리다. 정답은 네, 위궤양이었습니다. 위벽이 손상되고 깎이면서 어떻다? 위벽, 위근육까지 손상된 것을 우리가 위궤양이라고 했습니다. 20번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는 기관지염입니다. 심호흡을 제한하면 안 되죠. 심호흡을 많이 해서 기침을 많이 해서 가래를 배출해야 합니다. 뜨거운 음식은 기도 들어갈 때 뜨거운 공기 들어가면 경련을 일으킵니다. 안 됩니다. 3번 창문을 열어 찬 공기는 더욱 경련을 일으킵니다. 4번 호흡 곤란 시 앙화의 자 우리가 호흡 곤란하면 앙화의가 아니라 이렇게 앉은 자세 반좌위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네, 처방대로가 있기 때문에 맞는 문항입니다. 정답은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자, 21번 관상 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자, 일단 심장이 요런 모양으로 있죠. 자, 그럴 때 심장이 이것이 펄떡펄떡 뛰는 운동력이 센데 요것을 운동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삥 둘러서 있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 이름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삥 둘러서 띠를 둘렀다 그래서 관상 동맥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심장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산소가 어때요?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심장이 지금 산소가 부족한 상태니까 어디가 아플까요? 정답은
흉통입니다. 계속 심장의 혈관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흉통이라고 답해야 합니다. 즉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다? 심장에 있는 거다. 그러니 어디가 아프다? 흉통, 가슴이 아프다. 22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복압성 복부의 비만, 복부 비만으로 이런 것이 생겼죠. 수분 제한한다? 아니죠. 기침한다? 그러면 더 요실금이 심해지겠죠. 요실금이 심해집니다. 변비를 예방한다? 좋죠. 매일 줄넘기 더 심해지겠죠. 카페인 이것도 더 심해지겠죠. 정답은 3번 변비를 예방합니다. 복압성 요실금 환자는 변비를 예방한다. 그리고 또 뭘 하면 좋을까요? 네, 비만 관리 같은 거 하면 좋겠죠. 비만 관리, 살을 좀 뺀다던가. 23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난 거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뼈 생성을 하려면 자외선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비타민 D가 생성된다 그랬어요. 저체중, 체중이 빠지면 뼈에서 중요한 성분을 다 빠져나가요. 안 돼요. 체중 부하 운동 해야지 돼요. 체중 부하 운동 걷기라 그랬습니다. 항혈전제, 혈전제랑 상관없습니다.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섭취. 그래서 칼, D 이렇게 두 개가 골다공증 예방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음식을 섭취하든지 자외선을 많이 주기적으로 받든지. 정답은 5번입니다. 골다공증은 비타민 D나 또는 칼슘 섭취를 한다 또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24번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 1번 걷기를 즐긴다. 과체중 걷기를 즐기면 욕창 안 생기겠죠.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 이것도 욕창 안 생기겠죠.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이것도 상관없죠.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 장애자 요게 바로 욕창 위험이 높은 사람이네요.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일단은 움직이니까 욕창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은 정답은 4번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25번 대상자의 손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자 손해는 신체 균형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1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감정하고 상관없고 균형입니다. 인지저하가 나타난다. 아니고요.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좌뇌입니다.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것은 시력에 관한 이야기고요.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손해가 손상되면 어떻다? 손해가 손상되면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26번 노화에 따른 감각 기계 변화,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고막의 소리 정달 능력, 력담엔 감소라 그랬죠? 력 감소 틀렸습니다.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그랬죠? 특히 파랑색, 남색, 보라색, 우리 이거를 황화 현상 이렇게 황화 현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4번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못 듣게 되겠죠. 저음에서 더 잘 들린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지만 저음. 자, 5번 동공지름 감소된다 그랬고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랬죠. 20대보다 3분의 1분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밝은 곳을 좋아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3분의 1 정도뿐이 빛이 안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자, 27번. 영양 문제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 즉 위험한 사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위험하죠. 식사 먹을 줄도 모르고 식사 먹은 것도 잊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배변 활동이 양호하다. 좋은 환자죠. 사회 활동이 활발하다. 이것도 괜찮죠. 4번 잇몸에 맞는 의치를 꼈다. 좋네요. 5번 시력 교정용 안경을 썼다. 좋죠. 그래서 지금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다. 28번 내분비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분비계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네, 호르몬의 문제다. 자, 호르몬, 노화가 되면 이 호르몬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감소되죠. 특히 당, 칼슘 이런 걸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들 감소됩니다. 그래서 1번 기초 대사량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되겠죠. 2번 갑상선 호르몬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뇌하수체 크기는 그대로거나 좀 줄거나 이렇게 됩니다. 증가 아니고요. 인슐린 민감성 감소. 그렇죠. 인슐린에 안 나오니까 민감성이 둔화됩니다. 5번 공복 시 혈당 수치는 어떻게 돼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인해서 공복 수치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입니다. 우리가 인슐린과 관련된 포도당을 세포 내로 흡수하는 능력, 그거를 우리가 당내성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당내성. 제가 재미있게 당을 내 걸로 만드는 성질 이랬는데, 자, 요런 민감성 능력이죠. 능력이 어떻게 된다? 력 감소. 그래서 민감성 감소가 맞습니다. 29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 전에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키면 안 되겠죠. 2번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맞는 문항입니다. 3번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하라. 낮은 동작으로 시작하라. 4번 몸의 방향을 빠르게 천천히 하라고 그랬죠. 5번 취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저강도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취침 전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2시간 전에는. 답은 2번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입니다. 자, 노인의 수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수면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해서 계속 잠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죠. 부족하다, 수면 장애가 온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2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그렇죠. 낮에 졸음을 더 느끼겠죠. 효율이 떨어지나요? 자꾸 깨니까. 그렇죠. 잠들기까지 시간이 짧아지나요? 길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잘 못 잔다. 31번 만 65세 이상의 노인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되는 것 2가지 있었죠. 정답은 네, 파D, 파상풍 디프테리아. 파D는 얼마? 10년마다.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1회, 폐렴구균도 65세 이상 1회, 인플루엔자는 매년. 자,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요양보호는 업무를 하고 상태 변화라든가 기타 사고 등등의 문제가 있으면 꼭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서비스 비용 결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설장의 직무평가? 시설장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자, 이거는 그냥 측정하기 위한 보고가 아니죠. 신체 기능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업무 보고 내용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이것도 요양보호사가 할 일은 아니고 업무 보고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업무 보고를 하느냐? 자, 혼자 알고 있는 걸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모든 거를 누구와? 타 전문직과 어떻게 해요? 원활한 업무 협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타 전문직과 원활한 업무 협력입니다. 33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입니다.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는 기록을 4가지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4가지 어떤 걸까요? 첫 번째가 장기 요양 뭐가 있죠? 급여, 제공, 기록지. 두 번째가 상태, 기록지. 세 번째 뭐 있을까요? 사고, 보고서. 네 번째가 인수, 인계서. 기억이 나시나요? 자, 요양보호사는 이 4가지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양보호사가 기록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여기서 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넣어야 될 것은 시간과 내용이었나요? 그렇죠. 상태 기록지는 대상자의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고보고서는 일하다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 인수인계서는 여행이나 아니면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 그럴 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려고? 아니죠. 기관을, 예산을 평가하려고? 아니죠.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요거 맞는 문항 같죠? 그래서 기록지를 그 시간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게 되겠죠. 사고도 사고 발생 경위라든가 경과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또 쓰고요. 다른 대상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자, 다른 대상자와 정보를 왜 공유하나요? 틀렸죠? 정보 공유 때문에 이걸로 답하시면 안 됩니다. 5번 문제 발생 시 법적 회피? 법적 책임 회피가 아니라 보호를 받게 되겠죠. 법적인 책임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이거 말고도 교재에 또 따로 나와 있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 33번 문제는 요 업무에 대한 책임 강화가 답인 문제였습니다. 34번 임종 적응 단계 타협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은 그랬죠. 타협은 뭐라 그랬죠? 뭐뭐까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왜 그러면 뭐다 그랬을까요? 왜 그러면 분노,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다니 슬퍼, 우울. 자, 이제 소리낼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수용.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자, 이것은 타협이겠죠.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아니야, 부정. 자, 그래서 여기서 타협에 대한 답은 4번. 뭐뭐까지만. 그래서 다음에 왜 그러면 분노. 뭐뭐 슬퍼, 우울. 지쳤어, 수용. 아니야, 부정. 까지만은 타협이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암기 숑숑. 35번 임종 직후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임종 직후. 1번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이거는 의료인이.
눈을 감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두지 말고 젖은 꺼즈를 덮어줍니다. 3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얼굴은 가리지 않고 시트는 어깨까지 올려줍니다. 대상자의 있는 방의 조명을 꺼둔다. 자, 조명은 은은하게 켜둡니다. 5번 베개로 머리와 베개를 받쳐 올려준다. 그렇게 하자 그랬죠. 왜? 우렬, 즉 혈액이 얼굴로 혈액 정체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올려줍니다. 정답은 5번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서 올려준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과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송이쌤 요양TV 여러분과 하는 쪽집게 핵심 강의 이해 숑숑 암기 숑숑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